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에서 산업 박사과정 윤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데이터 사이언스 앤 인텔리전스 랩에서 박찬현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고, 오늘은 이제 트리플 AI 23년도에 개최한 Unbiased Heterogeneous Single Graph Generation with Relation Aware Message Passing Neural Network라는 논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싱그래프 제너레이션이라는 태스크 자체에 대해서도 생소한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발표는 이제 싱그래프 제너레이션이 무엇인지, 이게 왜 중요하고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 더불어서 기존의 방법은 어떻게 해결했고 저희는 이제 기존의 방법들이 어떤 점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솔루션을 제안했는지 총 이런 과정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싱그래프 제너레이션 태스크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싱그래프 제너레이션이 무엇이냐면, 이제 왼쪽과 같이 이미지 인풋을 받았을 때 오른쪽과 같은 이제 싱그래프의 형태로 이제 매핑해주는 태스크를 이제 일컬어 말합니다. 이런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이제 knowledge들을 이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 태스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그럼 어떤 knowledge들을 이제 인코딩하고 싶냐 하면은 이제 어떤 객체가 있는지, 이것들이 이제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된 노드들에 해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노드들이 어떤 클래스인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객체들 사이에서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예측해주는 게 이 파란색 노드들을 연결하는 이제 엣지가 될 텐데, 이 엣지에도 이제 각각의 대응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뭐 웨어링이나 피딩, 뭐 홀딩과 같은 이제 오브젝트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수로로 연결이 되며, 뭐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싱그래프 제너레이션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싱그래프가 이제 왜 중요한지 이제 살펴봤을 때, 저희 이제 이런 비전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 뭐 그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를 하면은 뭐 VQA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미지 리트리버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 태스크가 있을 때, 여기에서 좀 복잡한 구조화된 이제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질문을 하는데 뭐 단일 뭐 오브젝트가 있냐 없냐를 넘어선 뭐 어떤 단일 오브젝트가 어떤 다른 오브젝트를 들고 배팅을 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여기서와 같이 뭐 벤치에 사람이 앉아 있다라는 어떤 관계적인 정보들을 같이 넣었을 때 이제 태스크를 요구했을 때는 좀 구조화된 이제 지식에 대한 이해를 이제 모델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싱그래프라는 형태의 인풋을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효과적이다라는 이제 기존의 연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싱그래프 형태로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좀 더 직관적인 예시를 봤을 때는 텍스트 이미지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단일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뭐 버드가 블루고 뭐 화이트, 그리고 very short, big 이런 게 있을 때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되게 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래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가 뭐 하나의 오브젝트를 잘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 같은 단일 오브젝트를 잘 생성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랭귀지 인포메이션이 되게 복잡하고 뭐 하나의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제 멀티플 오브젝트가 있고 거기에 복잡한 이제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되게 생성을 못하는 이제 예시를 보여주면서, 이런 랭귀지 인포메이션을 이제 랭귀지 인포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이 임플리시트한 컴포지션을 싱그래프 형태로 바꿔주게 돼서 이제 구조화된 지식을 인풋으로 넣고 이 싱그래프를 이미지로 매핑해주는 싱그래프 투 이미지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면, 앞선 랭귀지 인포메이션을 단순히 넣는 것보다는 이제 훨씬 효과적으로 이러한 구조화된 정보를 잘 반영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더라라는 이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그래프 제너레이션은 그렇다고 왜 필요하냐면, 저희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에서 왼쪽과 같이 이제 인풋 데이터는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웃풋 이 싱그래프 데이터 자체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태스크에 수행하려면 결국 필요한 게 이 싱그래프 제너레이션 아웃풋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싱글래프 제너레이션 태스크는 이 이미지를 우선 구조화된 지식으로 바꿔주는 이제
싱글래프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해서 이제 그래프 형태의 이제 시각 지식을 이제 형성하고 그것을 저장해 두는 형태의 태스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싱글래프 제너레이션 태스크가 되게 최근 들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래프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정확히 어떤 프로시저로 이제 진행하게 됐는지 이제 포뮬레이션을 이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뮬레이션은 이제 이 초록색 식과 같은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이미지 i가 주어졌을 때 싱그래프를 이제 싱그래프의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이 싱그래프 제너레이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가장 등장하기 좋은 라이클리한 어떤 모델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것이 싱그래프 제너레이션 모델의 학습일 텐데요. 그럼 이 그래프를 바로 이미지에서 그래프가 바로 나오진 않으니까 이 태스크를 이제 두 가지 모듈로 이제 디컴포즈해서 푸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바운딩 박스가 생성되는 겁니다. 바운딩 박스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오브젝트 디텍터를 통해서 이제 우측 그림과 같이 여러 이제 객체들의 이제 바운딩 박스들 후보들이 나오게 되고 이게 그래프의 이제 노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바운딩 박스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 박스의 포지션이라던가 아니면 박스 안에 있는 이제 비주얼 피처들 같은 이제 노드 피처가 이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제 이 추 스텝인 이제 POR에서는 POR given BI에서는 바운딩 박스 정보들을 가지고 오브젝트 클래스 이 오브젝트들의 어떤 클래스인지 셔츠인지 맨인지 이런 클래스를 예측하는 스텝과 또 이제 이 오브젝트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로 연결되는지 어태치 투라던가 와칭이라던가 이 관계를 표현하는 이제 클래스를 예측하는 클래스 레이블링 스텝이 두 번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각각 관계에 대한 예측이 있고 각각 그 오브젝트에 대한 예측이 있고 또 관계에 대한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트리플렛들을 모을 수가 있고 그 트리플렛에 대해서 뭐 컨피던스를 기반으로 이제 스코어를 이제 소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탑 K인 트리플렛들만 선정해서 저희가 싱그래프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게 최종 싱그래프의 아웃풋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게 K개의 트리플렛으로 이루어진 이제 싱그래프를 저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오브젝트 디텍터를 학습하는 이제 디텍터 로스가 필요할 것이고 또 이제 싱그래프 프리딕터 이제 워칭과 같은 이제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가 있을 건데 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해주는 이제 릴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이제 같이 산입되어서 이 두 개의 로스를 이제 학습을 하는데 뭐 때때로 어떤 모델에 따라서 이 디텍션 로스는 프리트레인 된 다음에 뭐 프리즈를 시키기도 하고 뭐 파인튠을 같이 해주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모델의 좀 자유도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좀 자유롭게 선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싱그래프 제너레이션 분야의 논문을 낸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제목을 가진 논문인데 이제 Unbiased Heterogeneous Singgraph Gener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기존 싱그래프 제너레이션 방법들의 좀 추세와 어떤 문제를 주로 타겟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싱그래프 제너레이션의 큰 추세 중 하나는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한 싱그래프 제너레이션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어웨어 하자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싱그래프 제너레이션의 프로시저는 가장 나이브한 버전입니다. 나이브한 버전이라는 것은 이제 오브젝트 디텍터가 생성한 이 바운딩 박스를 가지고 여기서 생성된 해당하는 이제 피처들이 있을 때 이 싱그래프 프리딕터가 모든 페어에 대해서 그 피처를 그대로 사용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맨과 이게 이 야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야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두 사람의 비주얼 피처를 이제 컨캣해서 이 와칭이라는 클래스를 맞추는 이제 나이브한 어프로치가 있을 건데 그럼 컨텍스트 어웨어한 싱그래프 제너레이션은
이 두 사람의 피처만 보고 이 왓칭이라는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이미지의 컨텍스트를 보고 주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예측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고 또 예측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진 게 컨텍스트 어웨어의 싱글F 제너레이션의 주요 메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델들을 좀 잘 살펴보면 이 디텍트에서 나온 피처들이 있을 때 바로 프리딕터에 태우는 게 아니라 이제 컨텍스트 프로파게이션 모드를 이제 뒤에 두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RNN과 GCN 또 뭐 트랜스포머 같은 아키텍처들을 사용해서 이 오브젝트 후보들의 피처들 간에 메시지 패싱이 일어나게 해서 이제 피처들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그럼 이 맨의 피처는 주변 오브젝트들의 피처를 반영한 어떤 리파인드된 피처가 얻게 될 것이고 이제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 이제 그 후에 싱글F 프리딕터를 태웠을 때 좀 더 컨텍스트 어웨어하고 높은 퀄리티의 이제 싱글F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보면은 이제 가장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 싱글F 제너레이션 모델들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모델인데 디텍터의 이러한 피처를 얻었을 때 이제 왼쪽과 같은 이제 엔티티, 그러니까 오브젝트들로 이루어진 이제 fully connected 그래프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이걸 형성해 놓고 그러면은 이 맨과 맨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 피처들을 두 개의 컨캣과 유니온 박스, 이 박스, 그 오브젝트 디텍션 두 개의 오브젝트들의 유니온 박스를 두 개의 관계 피처로서 이제 처음에 지정해 놓고 그리고 컨텍스트 어웨어 메시지 패싱은 이 관계를 업데이트해주는 릴레이션 임베딩을 업데이트해주는 방향의 업데이트를 한번 이루어주고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이제 오브젝트 피처를 다시 리파인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싱글F의 관계 피처를 업데이트해주고 오브젝트 피처를 업데이트해주고를 반복해주는 이제 레이어를 쌓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맨의 피처는 이제 이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했을 때 좀 더 리파인된 것을 얻게 되어서 컨텍스트가 반영된 표현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연구 목표 중 하나는 그냥 이렇게 단순히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나 트랜스포머 같은 걸 썼을 때 충분히 이 싱그래프에 있는 컨텍스트가 반영이 되는가 라는 의문을 던진 게 저희의 연구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싱그래프 제너레이션에서 또 주요하게 다루고 있던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이너런트한 프로그램이 있는 건데 이 그림은 이제 싱글F 데이터 중에 가장 유명한 비주얼 지놈이라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싱글F 데이터를 얻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게 상당히 코스트가 많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하냐 하면은 왼쪽 이미지가 있을 때 뭐 바운딩 박스도 이제 어노테이션 사람이 해야 하고 모든 바운딩 박스를 어노테이션 한 다음에 그 클래스가 뭔지를 또 이제 대응을 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어떤 것에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또 그 관계가 무엇인지까지 이제 되게 엄청난 이제 하이 레벨의 이제 어노테이션 코스트가 들게 됩니다. 많은 어노테이션 코스트가 들게 되어서 그 과정에서 미싱되는 어노테이션도 있기도 하고 뭐 노이즈한 어노테이션이 있기도 한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제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 가장 큰 문제인 이유는 이 싱글F 제너레이션 데이터셋들을 트레이닝 셋에서 이제 프리디케이트를 다 이제 카운트를 해봤을 때 이런 임밸런스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임밸런스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모델을 학습했을 때 당연히 많이 등장하는 on, has, wearing 같은 이 클래스들만 잘 맞추게 되면은 이제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 그런 이제 바이어스드 프리딕션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왼쪽 아래와 같이 has, on, near와 같은 이제 메이저리티 클래스, 다수 클래스의 이제 프리디케이트로만 구성된 싱글래프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게 좋지 않은 점 중 하나는 일단 수로의 다이버시티가 되게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싱그래프를 만들 수가 없고, 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헤드 클래스 같은 경우 되게 정보가 이제 적습니다. 온이나 해즈 웨어링 같은 게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기보다는 되게 일반적인 단어고, 오히려 이 끝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들을 보시면 커버링이나 뭐 between, 뭐 lying on, watching 이런 걸 봤을 때 훨씬 저희한테 필요하고 인포메이티브한 프리디케이트들은 이제 테일 클래스에 있는데, 이런 바이스드 프리딕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이런 우측과 같은 싱그래프를 형성하지 못하여서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인 뭐 다운스트림 태스크,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전 어플리케이션 태스크에 사용할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롱테일 문제가 싱그래프 제너레이션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롱테일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가 저희 연구의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 연구의 두 가지 목표는 컨텍스트 어웨어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어떻게 씬에 있는 컨텍스트를 잘 반영한 모델 표현을 학습할 것이냐고, 두 번째는 그때 롱테일 디스트리뷰션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타겟으로 했었고, 그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저희의 이제 접근은 이제 기존 문제가 이제 싱그래프라는 것을 호모지니어스 그래프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게 저희의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호모지니어스 그래프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가 뭐 노드 정보가 있고 엣지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호모지니어스 그래프는 모든 노드가 동일한 타입이고 모든 엣지가 동일한 타입이라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합니다. 즉 저희는 이제 반대로 이제 멀티플 타입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키드라는 어떤 오브젝트 클래스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오브젝트 유형이고, 또 슈라는 어떤 오브젝트 클래스는 또 프로덕트라는 오브젝트 유형이고, 이런 애니멀 휴먼 프로덕트, 이러한 큰 틀에서 묶어주는 어떤 노드 클래스에 이제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 방법들은 이런 유형에 대한 정보는 고려 없이 모두가 동일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호모지니어스 그래프를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이 슈나 뭐 휴먼 같은 이런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를 사용해야 된다고 이제 직관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러한 객체들이 유형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예시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키드가 엘레펀트 사이에 라이딩 한다는 이런 프리디케이트 예측할 때 저희는 키드는 당연히 엘레펀트를 이제 라이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엘레펀트라는 것은 뭐 키드를 절대 라이딩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저희의 뭐 상식적인 이제 그런 추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헤테로지너스 인포메이션이 중요하다고 봤는데, 저희는 이 휴먼이라는 인간은 동물이라는 유형 자체를 라이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내재적으로 알고 있고, 그 반대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 형태로 포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프라이어 노리지를 이렇게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이제 개선할 수 있고, 그러면 이 객체 유형이 따라서 이제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게 되면 컨텍스트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 정보 무시하고 컨텍스트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러한 유형 정보, 얘는 동물이고 얘는 사람이고 이런 것에 대한 유형 정보에 고려를 하면서 서로 이제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가 이것을 인식하면서 표현을 학습한다면 좀 보다 나은 이제 콘텍스트를 반영한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아이디어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러한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로 찐그래프를 바라보는 것이 롱테일 문제에서도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봤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건 앞서 본 그림과 똑같은 그림인데,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을 때 웨어링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다수의 이제 빈번히 등장하는 이제 클래스이지만, 만약에 애니멀 휴먼이라는 관계에 한정되었을 때 저희는 이제 객체 타입을 고려해서 모델링하기 때문에 이러한 객체 타입을
고려해서 모델링 했을 때는 웨어링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객체 타입을 고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헤드에 바이어스 되는 현상을 이제 방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디스트리뷰션 가지고 직접 학습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는 관계를 고려한 메시지 패싱을 함으로써 이런 롱테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이제 직관을 얻었고, 또 이와 유사하게 이제 오른쪽에 플레잉 인이라는 것은 전체로 봤을 땐 되게 테일 클래스, 거의 등장하지 않는 클래스이지만 휴먼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등장하게 되는 문제를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인밸런스 디스트리뷰션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클래스를 이제 주목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효과를 이제 헤테로지니스 모델링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헤테로지니스 그래프를 도입한 이 방법론이 컨텍스트 어웨어니스를 올리고 롱테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이제 기대를 하고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 모델을 다음 같은데 오버롤 아키텍처를 좀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왼쪽과 같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FASPA RCN이라는 오브젝트 디텍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피처들을 이제 뽑아냅니다. 피처들을 뽑아내면 이 서브젝트 피처와 오브젝트 피처, 프레디케이트 피처가 있는데 이 피처들은 워드 임베딩과 비주얼 피처, 그 박스의 위치 같은 정보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이 관계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오브젝트 피처들의 유니언 박스 피처를 가지고 이제 관계 피처를 구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워크를 따라서 거의 그대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디텍터로부터 이제 나이브한 헤테로지너스 그래프 컨트롤을 이제 형성하는 건데 이 디텍터에 있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이 맨과 이제 걸, 이제 셔츠 이런 클래스들을 임의로 추정을 하고 각자 이제 타입이 뭔지를 이제 추정을 해서 이제 헤테로지너스 그래프, 이 관계 정보와 객체 정보가 다 있는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서 이 그래프를 넣어서 이 피처를 이제 메시지 패싱을 해주는 것입니다. 메시지 패싱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제 컨텍스트가 반영된 피처를 최종적으로 얻게 될 것이고 이 피처를 통해서 싱그래프를 이제 프리딕션 하는 게 저희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노벨티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부분은 사실 이제 컨텍스트 프로파게이션에서 어떻게 릴레이션을 인식하면서 메시지 패싱을 했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릴레이션을 인식하면서 메시지 프로파게이션을 한다는 것은 이제 왼쪽과 같은 이제 헤테로지너스 그래프가 있을 때 오브젝트들이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구성을 하고 있고 그 오브젝트 사이에 이제 관계도 이제 이 그림에서는 6가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있을 때 이 관계들에 대한 피처 업데이트 해주는 엣지 와이즈 업데이트 스텝이 있고 그리고 이 관계들의 피처가 업데이트 된 후에 다시 이 오브젝트 U의 피처 업데이트 해주는 노드 와이즈 업데이트 스텝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이 관계들의 피처를 업데이트 할 때는 이제 이 양쪽에 있는 오브젝트의 피처를 이제 넣어줬을 때 이 오브젝트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인식해서 웨이트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그 웨이트 파라미터가 휴먼 애니멀 관계인 것을 선택해서 이제 릴레이션 피처를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거를 모든 릴레이션에 대해서 다 반복을 하게 되고 그럼 이 모든 릴레이션이 다 업데이트가 되면 프로젝트 U를 업데이트 해주는 노드와이즈 업데이트 해주는데 이때 역시 주변 관계가 뭐냐에 따라서 웨이트를 이제 다르게 설정해주는 이런 컴포넌트가 있어서 이제 웨이트를 다르게 선택하여 릴레이션에 따라 다른 메시지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 오브젝트 U, 이 오브젝트 U에 대한 피처가 업데이트 되어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레이어를 쌓았을 때 관계에 인식된 레프레젠테이션이 학습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웨이트 파라미터를 관계의 개수만큼 나이브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관계가 오면 이 웨이트 써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파라미터 수를 단순히 늘려주고 컴플렉시티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이피션트하게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디자인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베이시스를 이용한 이제 Efficient Relation Aware Network를 사용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관계 웨이트 매트릭스가 뭐 W1부터 뭐 W10까지 있을 때 이 웨이트를 10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웨이트를 만드는 대신 오른쪽에 있는 베이시스 매트릭스 딱 비계만 고정된 베이시스 매트릭스를 두고 이 관계에 따라서 이 코에피션트만 바꿔주는 이제 트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휴먼 애니멀에 대한 웨이트를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싶다면 이 앞에 있는 이 R에 대한 것을 휴먼 애니멀에 대한 코에피션트들로 선택을 해서 이 베이시스들의 컨트리뷰션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먼 애니멀 때는 어떤 컨트리뷰션을 사용하고 만약에 또 휴먼이라는 관계가 오면 또 이 코에피션트만 바꿔서 다른 컨트리뷰션 조합의 다른 리니어 컴비네이션 조합인 베이시스를 사용해서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뭐 이 웨이트 관계 개수만큼 웨이트를 늘려줬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베이시스의 개수에 그냥 고정돼서 베이시스 수만큼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이피션트하게 짤 수 있기 때문에 릴레이션 어웨어 매트릭스를 좀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릴레이션 메시지 패싱을 한 후에 이 피처로 이제 최종적으로 대신 그래프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히 매트릭을 간략히만 소개를 들어보면 리콜의 K와 민 리콜의 K를 이제 보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리콜의 K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트리플렛을 그러니까 관계와 오브젝트의 이제 트리플렛 페어를 이제 K개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 K개 선택한 이 트리플렛이 그라운드 트루스 싱그래프에 몇 개를 이제 복원했느냐 이게 이제 리콜의 이제 매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민 리콜의 K는 그거를 이제 클래스별로 이제 add, where, on 이런 각 클래스별로 따로 이제 리콜을 계산한 다음에 이 클래스별 평균을 채운 게 이제 민 리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리콜의 K는 절대적으로 많이 이제 맞춘 것을 이제 매저하는 매트릭이고 민 리콜의 K는 이제 전반적인 클래스를 골고루 어떻게 잘 맞췄는지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임밸런스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대응을 한다면 이제 민 리콜의 K가 높을 것이고 절대적으로 잘 맞춘다면 리콜의 K가 높은 것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스크는 이제 시간상 좀 생략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세 가지 태스크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태스크인 싱그래프 디텍션 태스크가 그냥 원본 이미지로부터 장면 그래프 생성까지 끝까지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엔드투엔드로 이루어지는 가장 어려운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모델의 결과가 이렇게 다음과 같고 이제 뭐 그래프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뭐 그 이외의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민리콜렛 K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근데 리콜렛 K는 유지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맞출 개수는 유지했지만 인밸런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더욱 해결한 모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 같은 맥락으로 각각 프리디케이트별로 이제 오른쪽과 같이 분석해 봤을 때 스테이트 오브 같은 모델 BGNN이란 모델과 비교했었던 이제 표였는데 상당히 뭐 거의 뭐 400%, 뭐 200% 이렇게 막 헤일 클래스에서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맞추게 되는 그런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또 아래 그림도 같은 맥락의 그림으로 테일 클래스에서 성능을 많이 향상시키고 전체적으로는 거의 성능을 이제 유지하거나 올렸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모델을 좀 더 깊게 이제 파고 들어보면은 그럼 타입 정보를 어떻게 줄 것이냐 세분화해서 줄 수도 있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앞에 실험에서는 뭐 프로덕트, 휴먼, 애니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줬는데 뭐 사람, 동물, 사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지역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뭐 사람의 신체 일부분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유형이 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이제 나눠줄 것이냐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가 좀 더 이제 잘게 쪼갠 실험을 해봤을 때 좀 더 잘 쪼갤수록 이제 GT가 어퍼바운드 성능인데 어퍼바운드 성능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오브젝트 타입을
잘게 쪼개주면은 이제 모델에게 더 좋은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릴레이션 어웨어한 이 헤테로지너스 정보가 잘게 쪼개질수록 좋지만 반면에 이제 실제 성능을 보면은 이제 어퍼바운드 성능이 아닌 실제 성능을 보면 오히려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을 중간에 추론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추론에 대한 중간 단계 추론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전체적인 성능에서는 조금 떨어지더라. 그 말은 이제 오브젝트 인포메이션 자체는 좋은데 이것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중간 모듈에 대한 발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 이제 실제 싱그래프 아웃풋을 봤을 때 이 스테이트 오브 아트 모델과 저희 모델을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검은색 박스를 보시면 여기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핸드 오브 보이인데 소타 모델은 핸드 홀드 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사람 상식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예측을 했지만 뭔가 이런 홀드라는 게 나타내는 게 아예 어색하지만 아예 말이 안 되는 현상은 아닌 그런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반면에 저희 모델은 이제 타입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휴먼이라는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인지 이런 오브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못하던 것들을 잘 예측을 하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왼쪽 그림을 봤을 때 이 B번 그림에서 이제 트리 온 힐이라는 걸 맞출 때 기존 모델은 트리 온 힐이라는 정답을 잘 내뱉었지만 이제 저희 모델은 growing on이라고 내뱉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과는 다르지만 오히려 좀 더 세분화된 프리디케이트로 예측을 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예측이라고 저희는 봤고 오히려 이제 롱테일 문제를 해소하고 좀 더 인포메이티브한 싱글래프를 생성할 수 있는 게 저희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이제 논문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모델에 대한 설명은 이제 모델과 시험에 대한 설명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 요약을 해보면 저희는 이제 헤테로지너스 그래프라는 형태로 싱그래프를 바라본 첫 번째 연구였고 이러한 연구가 이제 추후에 싱그래프 제너레이션 상에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이제 모델 발전함에 있어서 이제 시멘틱한 정보를 반영한 연구들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연구에 대한 한계가 이제 명확한데 일단은 이제 오브젝트 디텍터가 지금 어떤 타입을 추론하느냐에 따라서 좀 의존을 아까 말씀드린 중간 단계에 대한 예측력에 대한 그 문제가 있었는데 중간 단계에 대한 예측 문제가 이 오브젝트 디펜던트 하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 오브젝트 타입을 저희가 마음대로 이제 줄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코스트이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바이아스를 유발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오브젝트 타입을 줘야 된다는 이런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미래에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봤고 이 실험들 이외에도 다른 실험들이 되게 많이 논문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코드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제가 싱그래프 제너레이션 연구 외에 로버스트한 GNN이라던가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이 연구 주제 외에 다른 연구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이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고 질문이 있다면 이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 이철영님께서 질문을 해준 게 해당 모델로 몇 개의 객체 관계까지 처리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직접 해본 것은 사실 7개까지는 저희가 이제 나눠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때까지는 되게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고 사실 이게 몇 개까지 가능한지는 이제 그거는 데이터셋에 좀 디펜던트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베이시스 트릭이라는 것이 관계 개수가 몇 개인지 간에 따라 상관없이 이 베이시스 개수로 적절히 잘 잡아보자는 이제 트릭이기 때문에 사실 이 베이시스 트릭을 사용한 다른 논문에서는 관계 타입을 200개까지도 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싱글래프에서는 저희가
그런 것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 구조 자체는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의 객체 관계까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주변의 정보들의 피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떤 그림을 보여줘.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오브젝트 피처가 주변 오브젝트들의 피처를 봤을 때 이제 문맥 정보를 이제 함유하게 되는데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사실 이 태스크에서는 태스크 자체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다 보니까 이 오브젝트의 객체를 좀 더 잘 맞출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 객체들에 대한 피처를 잘 맞출 수 있는 문맥 정보만 아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객체 인식을 한 후에 뭐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뭐 다른 태스크를 수행하게 된다면 그거에 맞는 이제 이제 문맥 정보를 이제 활용할 텐데 음,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클래시피케이션이 좀 더 도움이 되도록 하는 어떤 주변의 피처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정도에 대해서만 좀 제한돼서 이제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시지 패싱은 저희는 이제 3번을 수행했습니다. 3번 정도 수행을 해왔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는 어, 사실 이제 파라미터 수 자체는 기존 모델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베이시스 트릭을 사용하게 되면서 디멘전도 같이 줄이게 돼가지고 기존 모델보다 파라미터 수는 줄었는데 네, 습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4배 정도 오래 걸렸는데 근데 이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상으로 이제 뭐 아웃 오브 메모리가 될 정도나 아니면 학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정도는 아니어서 그런 문제는 사실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러한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먼 센스 노울리지를 활용한 싱그래프 제너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한 4-5개 정도의 최근 웍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 하고자 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컨셉넷을 사용해서 싱그래프와 같이 연결해서 메시지 패싱을 주고받아서 해보는 방향도 있고 아니면 뭐 싱그래프의 프리디케이트를 예측할 때 뭐 노을리지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뭐 싱그래프만 학습을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터링하는 형식으로서 이제 노을리지 그래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이제 노을리지 그래프도 이제 활용을 해서 싱그래프를 생성하는 연구들이 이제 진행한다는 걸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를 3번 수행한 이유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튜닝을 통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도출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 보시면 이 레이어 스택한 수에 따라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센시티비티를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모델링 자체가 좀 유효해서 그런지 2번을 하든 이제 4번을 하든 소타 모델보다는 좀 괜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4번 정도 가게 되면은 말씀하신 파라미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문제가 점점 이제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3번을 한 이유는 성능과 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모두를 고려했을 때 선정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바이어스드 프리딕션 문제를 좀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게 지금 저의 연구 계획인데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오늘 다룬 건 롱테일 프로그램만 다뤘지만 싱그래프 제너레이션 할 때 싱그래프 데이터에 뭐 미싱된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이터를 레이블링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한 데이터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애노테이션 하다가 좀 피곤해서 뭐 노이즈하게 말이 안 되는 이제 프리디케이트를 이제 어노테이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관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가 노이즈하거나 미싱된 상황에서 이제 그걸로 그대로 슈퍼비전을 주게 되면 모델이 좀 편향되거나 아니면 노이즈한 문제를부터 자유롭지가 못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 미싱 어노테이션 문제와 그 노이즈 레이블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언레이블 데이터로 보고
이제 스스로가 이거를 채워나가면서 학습할 수 있는 뭐 세미 슈퍼바이스드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고안해보거나 또 이제 바이어스를 완화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이제 방법론들을 이제 적용해서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 방향으로 계속 해볼 것 같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싱그래프 데이터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분야는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싱그래프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분야인데, 싱그래프 데이터가 아예 없을 때 어떻게 이 데이터를 생성을 할 것이고 어떻게 모델을 위클리 슈퍼비전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로 추후 확장해서 이제 계속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연구 주제를 이제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도 다시 감사함의 말씀을 이제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 연구를 하고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후에도 계속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분야 관련해서 뭐 관심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이걸 통한 뭐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데 활용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세미나 이후에 저에게 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은 되게 좋은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뭐 디스커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에게 이루었던 만큼 들었던 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었었으면 했습니다.